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시모의 TJ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와 재테크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라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와 재테크를 거의 같은 선상에다 놓고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와 재테크를 철저하게 분리를 하거든요. 주식 투자 예를 들었을 때 노후 준비 목적의 종목 선정하고 재테크 목적의 종목 선정하고 아예 달라요, 종목들이.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왜 이거를 분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국장이 조정장 또는 하락장이 예상돼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국내에 나왔던 기업 기사나 경제 관련 기사를 보니까 온통 안 좋은 내용뿐이더라고요. 신용등급 줄하향에 떨고 있는 기업들,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자금난,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될 것 같다, 하반기 물가가 불안하다, 성장률이 대폭 낮아졌다, 고용 한파에 명문대 취업 박람회도 텅텅 비었다, 종합물가지수가 급등했다, 건설사가 100개가 망했다, 4년 만에 경기가 최악이다, 우리의 주축 산업이었던 반도체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우선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과거 2000년도 후반 같은 때는 차화정 해가지고 자동차, 화장품, 정유 이쪽 섹터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끌고 갔고 증시도 끌고 갔었고, 그 이후로는 반도체,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근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지금 보면 미국도 조정장, 하락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국내 장도 그렇게 안 좋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처도 못 찾고 힘든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아요. 하락장이 힘든 이유가 돈이 안 벌리니까.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노후 준비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은퇴한 뒤에도 꾸준히 동일한 금액으로 들어올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재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수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예를 들면 집 살고 있는 평수를 늘린다든가, 자동차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다가 1억짜리 차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투자가 재테크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먼저 노후 준비 쪽부터 설명을 하면,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월급 4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 때 은퇴 뒤에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 거의 안 될 거거든요. 아마 국민연금으로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는 퇴직연금 상품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 텐데 그게 많아봐야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일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월급 4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은퇴 뒤에 받을 수 있는 현금 흐름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이 200만 원 정도를 채우는 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족한 200만 원을 채우는 거를 대부분 배당주 투자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나 이미 짐작을 하실 텐데,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당금이 거의 변동 없이 꾸준히 일정한 회사들이 많으니까 결국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일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결국 조정장이나 하락장이고, 다시 말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은 조정장, 하락장이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노후 준비를 위한 배당 투자를 할 때 매달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사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하다 보면 1년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조정장이 오잖아요. 그리고 한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큰 하락장이 오고, 이때 노후 준비를 위한 배당주를 사요.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국장은 거의 건들질 않는데, 이 노후 준비를 위한 주식을 살 때는 국장에서도 주식을 사거든요. 대표적으로 SK텔레콤하고 은행주들.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저랑 똑같은 방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시점, 그러니까 SK텔레콤이 그때 한 28,000원, 29,000원 됐을 거예요. 그때 노후 준비 목적으로 SK텔레콤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고, 지금은 SK텔레콤의 배당률이 거의 한 13%? 12%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SK텔레콤에서 12%, 13% 배당금을 타서 그 배당금으로 다시 SK텔레콤을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SK텔레콤에서 배당을 받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은행에다 모아놔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파킹 통장이나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2%에서 3% 이자 주잖아요. 그것만 타면서 계속 모아놓고 있다가 조정장이 오거나 또 하락장이 왔다. 그럼 그때 은행에서 그 돈을 빼서 다시 배당주를 그때 또 사요. 많은 분들이 배당주 재투자 전략 해가지고 배당주 받으면 무조건 그 주식 또 사고 섭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는지 시뮬레이션 한다고 엑셀 수식 돌리고 막 하는데 이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 SK텔레콤을 사셨던 분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노후 준비용 배당주를 사고 있거든요. 배당을 타면 일단 무조건 현금을 모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그대로 그 돈으로 다시 배당주를 사서 배당 수익률을 최대한 높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가 은퇴하는 시점까지 괜히 계속 사서 배당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노후 준비용 배당주 투자 계좌는 따로 관리하고 있고 이 계좌에서 한 번 샀던 배당주는 절대 팔질 않아요. 더 샀으면 샀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제가 목표로 하는 현금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은퇴 이후에. 그 금액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절대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무지성으로 계속 배당주를 사는 게 아니라. 반면에 재테크 같은 경우는 주식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거죠. 아까 노후 준비 목적의 배당주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사서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았다. 그러면 이게 재테크 목적의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재테크 목적의 투자를 할 때는 절대 배당주는 건들지를 않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재테크 목적으로 슈드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10년, 20년을 계속 사면 어느 순간 엄청난 현금 흐름이 생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슈드를 투자해서 10년, 20년 뒤에 엄청난 현금 흐름이 생기려면 최소한 10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드 한 종목에 10억 이상 담을 수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재테크한다고 슈드 사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좋은 종목을 사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서 수익을 보는 이런 형태의 재테크를 하고 있거든요. 제 블로그 시절부터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뭐 사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사고 나서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야 오르기 시작하고 일단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업사이드 2배 이상을 보고 들어가요. 그래야 수익이 50%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기업을 잘 골라야 될 거잖아요. 기업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또 자리를 잘 잡아야 될 거고 기업을 선정할 때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 신문보다 더 좋은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문 보세요, 신문 보세요 해도 죽어도 경제신문 구독을 안 하시는데 한 달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내면 그 이상으로 몇십 배를 뽑을 수 있는 게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신문을 통해서 찾고 이제 좋은 자리를 잡는 거는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겠죠. 뭐 차트 분석 같은 경우도 공부를 했었을 거고 기업 분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했었었고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서도 손절가를 꼭 잡아요. 그래서 손절가를 터치한다. 그럼 무조건 정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100개를 가지고 있다고 쳐도 연말이 되면 10개 정도밖에 종목이 안 남아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그 10개 중에서도 3개에서 4개 종목이 1년치 수익을 다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채널에서 가끔씩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말까요? 이 자리 어때 보이세요? 이렇게 질문 들어오면 대꾸도 안 하는 게 본인의 돈은 본인이 지키는 거고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해서 노하우를 쌓아야지 백날 여기 좋아요 들어가 보세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가 필요한 이유가 아까 삶을 약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있고 수도권 아파트 한 채에 1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월세를 살고 있고 집값 오르는 거를 감안하지 말고 그냥 물가 상승률이 한 2%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매년 10억짜리 집은 한 2천만 원씩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물가가 2%씩 오르니까. 그리고 월세 100만 원씩 내고 있으면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결국 내가 무주택자고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3200만 원 정도 집이 있는 사람보다 더 벌어야 돼요. 그래야 집이 있는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재산 10억짜리 아파트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재산 10억짜리 아파트까지 생각하면 더 벌어야 되겠죠. 한 달에 250만 원
추가로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 250만 원 이상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누구한테 가격 찍어주세요, 차트 봐주세요, 의지하고 기댈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약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노후 준비 같은 경우는 배당주로 많이 하고 있고, 조정장 때, 하락장 때, 그리고 경기 침체기 때, 이때 대부분 배당주를 사고, 배당금 나오는 거는 계속 현금으로 모아놨다가 또 다시 하락장, 조정장이 왔을 때 그때 사고, 이 재테크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요. 기업 분석도 많이 하고, 신문에서 기업들도 많이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신문 기사에서 힌트를 잡아서, 그 다음에 좋은 회사를 골라서 좋은 자리를 잡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6개월에서 1년 최소. 그런 식으로 재테크는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조정장이 예상되고 하락장이 예상된다 그러면 아예 이쪽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무조건 지금 이쪽에 집중을 하죠. 이런 생각으로 노후 준비나 재테크를 접근을 하시면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왔을 때 패닉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아, 노후 준비하면 되겠네. 그리고 상승장이 오면, 아, 상승장이구나, 이제는 또 재테크로 넘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상승장이 왔을 때도 좋고 하락장이 왔을 때도 좋고 할 일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 먼저 내가 목표라는 게 노후 준비냐 재테크냐, 그리고 이 노후 준비부터 할 거냐 재테크부터 할 거냐, 이거부터 정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예 종목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노후 준비냐 재테크냐 이거를 구분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본인이 투자 자금이 1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30%는 무조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70% 가지고 노후 준비하고 재테크를 하시고 30%는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자금으로는 쓰지 마세요. 그 이유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한 번씩 그 폭락장이 오잖아요. 우리처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남겨놓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30%는.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손절인 거예요. 제가 손절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결국은 손절을 잘 쳐야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현금이 있어야 상승할 걸로 보이는 주식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첫 번째, 노후 준비와 재테크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장이나 하락장이 예상된다. 그러면 재테크보다는 노후 준비 쪽에 집중을 하셔라. 그 다음에 여유자금 중에 30%는 무조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30%의 현금이 우리한테 나중에 큰 돈을 벌어주는 밑거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